오늘 우리 K 증시는 어제 미강 한강, 즉 미국 증시 강세, 한국 증시 강세 이거랑 하루 만에 정반대로 미약하냐, 미국 증시 약세, 한국 증시도 약세라고 보기에는 그나마 위안받을 게 오늘 그래도 미약 한약의 폭이 우리가 절반으로 적었다. 근데 이번 주 초반에 왕창 망가진 거를 생각하면은 이거야말로 용두사미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멀쩡하게 룰루랄라 길을 가다가 맨홀 뚜껑에 쑥 빠졌는데 겨우 이제 얼굴만 밖으로 나와서 숨만 쉬고 있는 정도라고,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상승은 이제 안도랠리라고 규정할 경우에 이 안도라는 게 아직 뭔가 좀 임시적인 의미인 거지, 뭔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안도라는 표현 안 하잖아. 아니, 그 우리 양궁 그 국가대표 금메달 땄어. 완전 확정됐어서 와 축하합니다. 안도 한숨, 안도의 한숨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여튼 개장 초만 해도 다시 이게 막 콧구멍 귓구멍까지 맨홀 뚜껑 밑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뻔했지만 다행히 다시 이제 그 뒤로 빠져나와가지고 겨드랑이 정도는 지금 맨홀 밖에다 걸쳐놓은 상태로 이제 끝이 났는데, 사실은 이게 어제 우리 오후장 상승 동력이 그 일본 중앙은행 한 임원이 얘기하기를 금리 인상이 너무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 당분간은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금리 인상 거리두기 발언으로 이제 엔달러가 급등한 덕분에 우리도 이제 어제 오후장 강세였으니까 이걸 오늘 하루 더 써먹자 해가지고 아까 점심시간 바로 전에 외환시장에 엔화를 대량 매도하면서 엔달러 환율 급등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일시적인 슈팅에 그쳤고, 여기에 이제 우리 K증시도 점심때쯤 살짝 이 약발 받아가지고 V자 반등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오후에는 또 중동발 그 메탄가스가 이 맨홀 밑에서 올라오면서 비록 우리가 밖에 눈, 코, 입은 나와 있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또 우리를 숨막히게 했다. 이게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전 세계 무슬림 대표회의, 일명 OIC가 사우디에서 드디어 개최가 됐고, 57개국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내면서 회의를 마쳤는데, 그 하마스 지도자 하니의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이 이스라엘을 불법 점령국으로 규정한다. 여기까지는 뭐 그동안 맨날 뻔한 거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을 홀드하겠다, 이란을 지키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이스라엘의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이란의 군사적 행동에 우리도 지지한다는 이런 쪽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사실 뭐 가제는 개편이라고 거기 모인 무슬람 각자 그 어떤 지도자들은 내 다음 차례가 한이해가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한이의 다음 타자가 내가 되지 말란 보장이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흥분을 했다 그러는데, 근데 아니 이 OIC 보니까 무슬림 국가가 57개 나라나 되나 해서 봤더니 여기 의장국이 감비아네요. 감비아도 이슬람 국가였나요?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그동안. 우리하고 동맹도 맺은 감비아가 무슬림 국가였다고? 하여튼 이번 규탄 성명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바이든의 백악관과 그 펜타곤은 이번 그 OIC 성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 와중에 워싱턴에 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는 게,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완전히 확정된 카멜라 해리스 주변에서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까지 뭐 약간 이제 어떤 뭐 간격 조정은 했지만 계속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해 왔는데, 이 카멜라 해리스는 지난주 그 네타냐후가 미국 의회에 찾아와가지고 미국의 군사 지원을 부탁하는 연설 자리에 일단 불참을 하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고, 그러다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 후보를 떠나서 현직 부통령인데 어떻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패싱하냐는 어떤 시비가 일어나니까 그 뒤에 이제 해리스가 이 네타냐후를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내야 된다, 그게 최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내자 뭐 이런 얘기는 없어. 그냥 전쟁은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니네가 양보를 하든 누가 양보를 하든 어쨌든 뭐 끝을 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서 본인의 어떤 그 의지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그것과 조금 차별적이라는 이런 점을 강조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워싱턴에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그 팔레스타인하고 가자 지구 주민들을 옹호하는 그런 계층의 표를 의식해서 네타냐후랑 내외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번에 해리스가 그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팀 왈츠에 대해서도 또 지금 약간의 음모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그 스윙 스테이트, 우리말로 경합주에서도 제일 표가 많이 할당된 데가 그 펜실베이니아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까지 갖추고 있는 이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가 부통령 후보로 유력했는데 갑자기 카멜라 해리스는 미네소타 주지사인 이 팀 왈츠를 깜짝 지명을 한 건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샤피로가 유태인인데다가 이스라엘 군에 자원 입대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 반면에 팀 왈츠가 주지사로 있는 미네소타는 그 최초로 무슬림 국회의원을 배출한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리버럴한 그 지역이고요. 흔히 말하는 그 무지개 이념, 이거의 어떤 본 고장으로 미국에서 꼽히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미네소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쵸, 그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어떤 그 중심이 됐던, 발단이 됐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있죠. 경찰관이 당시 조지 플로이드 연행 과정에서 과도한 진압으로 이제 질식사를 시켜가지고 그 블랙 라이브스 매러 그 운동, 뭐 이게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졌을 때는 운동이었지만 그 미네소타 쪽에서는 완전 폭동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 계기가 됐던 본거지죠, 미네소타가. 당시에 뭐 LA 폭동 이후 최대 규모의 상점이 불타고 아주 그냥 무법천지에다가 난리였고요. 근데 당시 이제 주지사였던 게 이 팀 왈츠인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 주의 미네아폴리스 시, 근데 그 시장은 약간 강경론자로 그때 당시에 이거 주 방위군 투입시키라, 우리 같으면 이제 군대 투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폭동 진압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그 팀 왈츠 주지사는 그걸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이 막 주변으로 확산되고 상당히 이제 시끄러웠던 그 배경에는 이 팀 왈츠가 주 방위군 투입을 반대하면서 이걸 은근히 옹호해줬다, 뭐 이런 좀 후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그 조지 플로이드가 단순히 그냥 당시에 그 위조 지폐 그 냈다가 경찰 신고로 이제 출동해가지고 뭐 억울한 피해자처럼 처음엔 약간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제 미국에서 20달러면 우리 돈으로 그냥 한 10,000원짜리 지폐 정도의 개념인데, 아니 그럼 돈 10,000원 때문에 사람을 경찰관이 진압해서 죽였냐, 뭐 이렇게 이제 발단이 됐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조지 플로이드가 전과 11범인가 그렇고, 또 바로 그 직전에 그 감옥에 투옥된 혐의는 뭐였냐면 뭐 무장 강도 혐의였는데, 심지어 어떤 가정집에 침입해가지고 거기 어떤 임산부가 있었는데 임산부 배에다가 총을 겨누고 그 임산부가 갖고 있던 그 임산부네 집에 있던 총, 마약, 그리고 뭐 돈, 이런 거를 이제 훔친 혐의가 또 밝혀지면서, 아니 이런 사람까지 그러면 인권 다 걱정해줘야 되냐, 그 키 2m짜리 진짜 그런 조지 플로이드를 그럼 멀쩡한 경찰관이 어떻게 진압을 하냐. 당연히 이제 그때 뭐 그 초크라고 하는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면 이제 무릎팍으로 이 목을 누르는, 이제 그렇게 하다 뭐 질식사가 이제 된 건데, 이제 그런 또 나중에 후문이 일어나면서 또 시끄러웠어요. 근데 뭐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진 거는 뭐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그 조지 플로이드의 신원이나 아니면 그 전과 11범인 거를 알고 그렇게 진압을 한 건 또 아니었다. 뭐 하여튼 뭐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긴 했죠. 뭐 결국 알고 보니 그런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그 해리스가 이 팀 왈츠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자마자 바로 이제 미국 내 무슬림 단체의 어떤 회장격이자 그 BMLCF, 그러니까 흑인 무슬림 리더십 협의회라는 여기 이제 펀드가 있는데, 거기 설립자인 살리마 서스웰이 이 해리스 지지 선언을 바로 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미국 내 무슬림 단체는 바이든 때도, 그리고 그 전에 심지어 그 오바마, 이름에 후세인이 미들네임에 들어가는 그 오바마 때도 언커미티드, 우리말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는데, 이번에 정말 최초로 이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팀 왈츠의 어떤 표심, 그 사람의 지분,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또 이제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뭐 시비가 있냐면은, 카멜라 해리스의 어떤 헤리티지, 우리말로 이제 혈통이 아버지는 자메이카, 엄마는 인도, 이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인도 인구가 중국 추월해가지고 지금 세계 1위니까 이렇게
15억 넘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 거기도 뭐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뭐 인도계 무슬림들도 많고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계파가 다 공존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겉모습만 봐서는 솔직히 저는 인도 사람, 중동 사람은 좀 구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퀸의 프레디 머큐리도 사실 인도 사람이었는데 그거 숨기고 그냥 약간 뭐 나는 섞였다, 브라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데뷔를 했다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해리스의 그 인도인 어머니가 도대체 미국에 온 계기가 뭐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냐 뭐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누가 봐도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똑똑하고 그런 알파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60 먹은 아버지뻘 흑인 유부남하고 불륜설이 터지더니 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시 이제 그리고 나서 다 정리를 하고 또 결혼을 이제 정식으로 했는데 그 남편은 또 재혼에다가 애가 둘 있었던 유부남인데 그 전처랑 결혼 생활 도중에 또 베이비시터랑 약간 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또 영국 언론이 또 까발렸어. 역시 007의 나라답게 하여튼 탐사 보도는 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파이낸셜 타임즈 얘네들은 그나마 양지에서 노는 애들이고 그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있잖아. 와 진짜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캐오는지 하여튼 영국 언론이 또 까발려서 그것도 하여튼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카멜라 해리스가 그런 어떤 이제 두 번이나 약간 시비거리가 있었던 결혼하고 뭐 불륜설 이런 걸 딛고 어떻게 지금 현재 미국 대선 후보까지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사실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제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저야말로 이걸 패싱하도록 하고 하여튼 해리스는 평소 이제 본인을 인도계라고 주변에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내 얼굴색을 봐라 누가 봐도 블랙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흑인 행세를 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해리스를 뭐 약간 인간 카멜레온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하는데 이제 팩트는 해리스가 미국에서 흑인 학교 다 나오고 뭐 흑인 커뮤니티에서 다 자라고 하여튼 계속 흑인으로 활동을 해왔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거는 뭐 자신의 어떤 뭐 감정적인 걸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아버지에 대한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나는 우리 엄마 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인도계야 이렇게 뭐 측근들한테는 뭐 말해 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걸 뭐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부산 사람이고 엄마는 목포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따 나도 목표 사람인 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지. 그럼 주변에서는 야 니네 본 적은 부산이었는데 거짓말했네 나중에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냐 나는 왜 이렇게 사투리가 잘 안 되는지 누구 전라도 사투리 좀 잘할 수 있는 형님들 좀 계시면 저한테 1대1로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뭐 해리스의 어떤 뭐 출생 과정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제기되는 의문이 최초 이제 바이든이 이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고 밝혔을 때 오바마가 왜 해리스 지지를 즉각 표명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마지못해서라는 그런 스탠스로 다시 이제 해리스 지지를 표명한 거냐. 여기 어떤 전통 흑인 커뮤니티하고의 알력 다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리스가 그 흑인들과 무슬림의 표를 둘 다 공략하려는 지금 그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본심과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유럽하고 다르게 미국은 그 9.11이라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국의 상징인 어떤 독수리의 심장부에 빵꾸를 내버린 그 치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에서 무슬림에 대한 입장은 유럽보다 훨씬 더 매파적입니다. 근데 그런 무슬림의 표를 이용해서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이 해리스의 전략에 대해서 같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상당히 반감을 드러내는 인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시 샤피로도 어쨌든 간에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잠룡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계파 사람들은 당연히 해리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샤피로가 이번에 부통령 자리로 지명이 돼서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이기면 부통령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든처럼 자연스럽게 샤피로가 대통령 되면 자기 계보에서 대통령 탄생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이제 덕 좀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티모 알츠 거기다 블랙 라이브스 매러에다가 뭐 무슬림 단체가 미국 대선 최초로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 이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해외 SNS발 찌라시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이란과 레바논 그 연합군 헤즈볼라가 이번 주 일요일 파리올림픽 폐막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시작할 거라는데 그럼에도 저는 좀 희한한 게 국제 유가를 보면요 진짜 지금 중동의 화약 냄새가 솔솔 풍기는 그런 상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다른 원자재들하고 똑같이 그 여름 초반부터 계속 중국 수요도나 눈치 보면서 쭉 흘러들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거기다가 그냥 간밤에 2% 정도 살짝 반등한 거 보면은 이 차트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뭐 중동 전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뭐 기술적 반등, 뭐 데드캣 바운스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냥 꿈틀을 했던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TS 롬바드의 분석이 저는 상당히 좀 피저블하다고, 뭐 현실적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 전쟁이 반드시 오일 쇼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동 전쟁 가능성이 왜 유가에 반영되지 않는지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시장 참여자들은 유가 급등의 리스크에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전면전 확산이 아니면 안일한 게 아니다. 무시해도 된다. 이거라네요. 이제 중동 전체가 이스라엘하고 미국 연합하고 전쟁에 이제 휘말린다고 하면은 이제 상대편이 다 대 다가 되는 거예요. 그 이란하고 레바논하고 중동 전체 연합하고 이쪽 편은 이스라엘하고 미국 연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이제 글로벌 경제 망가지는 거고 원유 수요도 같이 죽을 만큼 재앙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는 거는 아니란 게 아니다. 이 소리죠.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지난 2011년 그 리비아 내전 중에 브렌트유가 120달러 돌파한 건 뭐였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은 현재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지난 그 리비아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처럼 갈등의 전면에 이란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약간 대리인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전면전이 아닌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시 네타냐후가 미국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과의 전면전은 어쨌든 본인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도 역시 공중전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딱 그 이란 핵 프로그램을 위협할 수준 정도까지만 긴장이 고조되겠지만 이란 정권 자체의 몰락을 이스라엘이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인데 이건 이제 자체적으로 대규모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일으키기까지는 않겠지만 이제 EU 유럽연합만 또 이제 수입국들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안 오른다고? 와, 근데 진짜 이러다가 일요일날 전쟁 터져도 유가가 80달러 위도 못 가면 이거는 진짜 저는 뭐가 좀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통풍에 그 무슨 고기 맥주 이런 게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런 걸 먹었는데 요산 수치가 안 올라가. 그럼 이거 어디로 새는 거잖아. 이게 건강에 이상 생긴 거 아닌가요?